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이 국가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날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올해 충남 교육정책의 교육 공동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원탁 토론회가 아산에서 열렸습니다. 천안 5산업단지의 폐기물 매립장 조성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주민들은 아파트와 첨단업 등을 유치하겠다던 산업단지 조성 당시 계획을 이행하라고 시에 촉구했습니다. 천안시가 올해 65개 청년 정책에 450억 원을 투입합니다. 오는 5월에는 불당동 일원에 청년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2단계로 지정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최근 정부가 매년 1월 29일을 법정기념일인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기념일 지정 이후 첫 번째 기념식이 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년의 탈걸음!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정부수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등 지방정부수장이 단상에 올라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염원이 담겼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해 나갑시다. 결국 이렇게 한 발 한 발 떼다 보면 지방에도 희망이 있다. 거기도 좋은 삶이 있다. 아니, 더 나은 삶이 있다. 거기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을 우리 후배들한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월 29일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참여정부가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를 선포한 날입니다. 세종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균형발전 선언일 기념 행사를 개최해왔고 올해부터는 국가균형발전의 날이 국가법정기념일로 지정되면서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세종에서 첫 공식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균형발전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탄생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대표도시로서 이번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날 기념식을 주최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역 주도적 균형발전을 힘있게 추진해왔지만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젠 지역별 초광역적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추진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지자체 간 초광역 협력이 확산되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균형발전 정책 세미나에선 부울경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대한 계획이 논의되는 등 초광역 발전 전략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올해 충남 교육정책의 교육 공동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원탁 토론회가 아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교육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데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호응을 얻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지역 교육 공동체 36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육 회복과 민주시민 교육부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교육 복지까지 올해 충남 교육청이 추진하는 5대 분야 20대 핵심 정책을 확인하고 전자투표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한 교육청은 현장에서 추진 방향을 설명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과제들이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스스로 얻어서 잘 생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낮게 나왔지만 이 부분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회복과 미래교육 방향 제시라는 충남교육 추진 방향을 교육 공동체에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올해 충남교육청에서 추진할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교육 공동체의 호응도 좋습니다. 기본 교육이 이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좀 불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꼼꼼히 잡아주실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교육정책 의견 수렴에서 도민 등 교육 공동체로 확대한 만큼 더욱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계에서 보는 눈과 달리 도민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은 더 집중 투자를 하거나 또 먼저 서둘러서 조기에 집행하거나.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15개 시군의 교육 공동체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더해 올해 우선 추진 정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올해 65개 청년 정책에 450억 원을 투입합니다. 시는 25일 올해 첫 청년정책위원회 정기총회를 열고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취업 지원 패키지 사업, 심리상담 프로그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입니다. 지난해 11월 청년 담당관을 신설한 시는 오는 5월 불당동 일원에 청년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2단계로 지정받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1단계 진입과 2단계 발전 단계를 거쳐 최종 3단계인 선도 단계로 가게 됩니다. 이날 세종시와 함께 전국 31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 1에서 3단계 지정을 받았는데 이 중 세종시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2단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2단계 지정을 토대로 세종 여성플라자 운영과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신설,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최근 광주 지역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아파트 공사 현장 19개소에 대해 긴급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아파트 붕괴 사고 방지를 위해 구조 붕괴에 취약한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적정 여부와 타워 크레인 등 현장 시설물의 안전 여부, 거푸집 동바리의 정품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실 시공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관건선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관건선거 신고센터는 여당 소속 광역 기초자치단체장의 대선 개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당 소속 선출직과 주요 당직자 등이 감시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 관건선거 정황이 확인되면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충남도당은 이와 함께 중앙당 방침에 따라 현 당협위원장의 지방선거 출마 선언과 출마 예정자의 개별 선거 운동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천안 5산업단지에 폐기물 매립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아파트와 첨단업종을 유치하겠다던 산업단지 조성 당시 계획을 이행하라며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천안 5산업단지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모 업체가 지정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려 하자 주변 6개 읍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매립 면적은 2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91만 톤을 매립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15톤 덤프트럭으로 11년간 매일 21대분이 반입되는 양입니다. 주민들은 매립장 부지는 오이와 고추, 멜론 등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다며 침출수로 인한 환경 파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침출수가 생기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그 지하수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먹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오염이 돼가지고 농산물이 생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산된 농산물을 누가 먹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러고 또 주변에 천남중학교가 200m 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건강도 굉장히 걱정되고요.
시 행정에 대한 불신도 높습니다. 당초 공동주택 조성과 친환경 업종 유치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화학단지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또 산업단지 사업계획이 수차례 변경되는 동안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하나도 알려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할 수 없으니 이거를 주민들이 다 받아라. 이거는 결국은 모든 손해는 주민들이 다 안고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거는 원칙대로만 되돌려놔라. 이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반면 천안시는 매립장 조성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공청회 절차가 남아있지만 허가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뿐 별도의 의견을 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매립장 조성 사업이 허가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합니다. 자전거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사고로 인한 개인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산시가 온양온천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3곳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무료 개방 일자는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의 경우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며 온양온천역 하부 공영주차장은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부지 임시주차장은 25일부터 2월 2일까지입니다. 세종시가 길고양이 적정 관리를 위해 올해 600마리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시행합니다. 이는 지난해 434마리에서 166마리 늘어난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10곳을 대상으로 운영한 사설급식소도 올해 20곳으로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시민감동특별위원회 15호 과제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이 선정됨에 따라 그 대안 중 하나로 길고양이 적정 관리를 추진해 왔습니다. 세종시가 인구 급증에 따른 청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관리원 13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응시 자격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가운데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입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닷새 동안이며 시험 절차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체력 검정, 3차 면접 평가로 이뤄집니다. 채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소정, 전이, 전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재현 의원인데요.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성면 제거에 관한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성면 제거 사업 추진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신비 건물로 각광받았던 성면은 내열성, 단열성, 절연성이 우수하며 가격이 저렴해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통해 건축, 지붕, 벽체, 바닥 타일, 천장 등 건축자재의 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1987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성면 가루를 일군 발암물질을 발표했습니다. 성면은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15년에서 40년이 잠복기를 거쳐 성면의 폐증, 폐암, 악성 폐증 등의 인체에 매우 위험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게 되며 무서운 물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57개 국가에서 모든 성면 함유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유해물질로 규정, 2009년부터 성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사용과 유통을 금지시켰고 2011년 성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성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조치되어 온 스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철거 사업은 환경부에서 2011년부터 12년간 3,795억 원이 투입된 국구부조 사업으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통해 스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성면 함유 자재를 사용한 마을 경로당, 마을 회관 등은 오랫동안 우리 주변에서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성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조사조차 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성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이 2 건축물 성면조사 대상 4호 답안에 따르면 건축물 성면조사 대상으로는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만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노인 및 어린이 시설은 성면조사의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 2020년 비주택 스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진행했으나 아직까지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에서는 2019년도에 14개 읍면 마을회관의 성면검출 전수조사를 하여 46개소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는 2019년도에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보수공사를 하였고, 전라북도 장수군에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총 45개 마을회관의 성면 해체 제거와 지붕 재설치를 하였습니다. 세종시도 이제는 선제적으로 위험한 시설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없애는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의원은 세종시가 성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는 이제라도 마을회관,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성면 함유 자재를 사용한 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정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분들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면이 함유된 시설에 대하여는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드리며 본의원이 5분 자유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4년 뒤면 천안 두정역과 직산역 사이에 또 하나의 전철역사가 생깁니다. 국토교통부가 천안의 7번째 전철역인 가칭 부성역 신설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부성지구입니다. 인근 성성지구와 부대지구, 업성지구와 함께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몇 해 전부터 수도권 전철 역사 신설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9년 정부에 역 신설을 공식 요청하고 타당성 조사도 3차례 실시했습니다. 경제성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수도권에선 이례적으로 비용 대비 편입 분석, BC값이 1.03이 나왔습니다. 마침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가칭 부성역 신설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아직 역사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두정역과 직산역 중간 지점인 부성지구 일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 면적 4,400제곱미터 규모로 시비 40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만 역 신설 비용은 도시개발 사업 이익으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실질적인 시 재정 부담은 없을 전망입니다. 천안시는 공주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주변 대학과 북부생활권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근 대학과의 접근성도 대폭 개선해서 인재 유입은 물론이고 새로운 인구 유입 효과도 불러와서 천안시 도시경제 권역을 크게 확장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안에 국토교통부, 철도공단, 철도공사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7월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착수, 2026년 역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중학교 수학 기초 톡톡 교재를 개발해 보급했습니다. 교재는 자연수와 분수, 소수 등 6개 단원으로 구성됐으며 각 단계마다 필수 개념을 익힐 수 있는 핵심 내용과 문제풀이를 수록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재가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에듀스 충남 홈페이지 등에 PDF와 한글 파일을 탑재했습니다. 아산시가 지역화폐인 아산페이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상시 단속을 추진합니다. 점검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비롯해 가맹점주가 본인 혹은 타인 명의로 계속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입니다. 시는 점검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점 취소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간 지역화폐 여민전의 구매 한도를 현행 3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 운영합니다. 이로써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캐시백 혜택도 기존 3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세종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여민전 개인 구매 한도를 일시적으로나마 상향하게 됐다며 2월과 함께 추석 명절이 포함된 9월에도 1인당 구매 한도를 80만 원까지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교 인근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30에서 50% 싼 가격에 임대하는 이른바 세종형 쉐어하우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쉐어하우스는 홍익대와 고려대 세종 캠퍼스를 비롯해 한국영상대 인근에 각각 한 동씩 모두 46호를 공급합니다. 신청 자격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며 계약 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세종시는 오는 27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소득, 자산 등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